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곽경호입니다. 얼마 전 아시아 각국의 환경 담당 공무원들이 대거 울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산업도시이면서도 생태 환경도시로 변신에 성공한 울산의 환경정책을 직접 배우고 돌아가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최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울산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역인 박흥석 울산 에코사업단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생태산업단지가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그 생태산업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그 생태계의 개념을 우리 산업단지에다 이렇게 적용시킨 건데, 생태계의 산업 공생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기물을 만들고요. 그것을 소비자가 먹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박테리아가 그걸 분해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원소를 만들면 그것이 이제 순환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산업단지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산업단지에 적용해가지고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그 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한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른 공장이 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이 서로 도와주는 그 산업공생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산업단지 자체를 쓰레기가 없는 그런 친환경 산업단지를 지향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아주 완전히 그 생태계를 닮은 어떤 산업단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즘 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아나바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그 5군데에서 그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울산은 어느 정도 그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2003년도에 기획을 해가지고 2004년도 1년 동안은 저희가 기획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면 좋은지 그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 연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5개 산업단지를 선정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지식경제부의 생태산업단지 사업은 3단계 5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5개 사업단지, 시범 사업단지들은 1단계 마지막 연차에 지금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봤을 때는 이제 시범 사업이 끝나서 이제 2단계 이제 확산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만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생태산업단지는 그 정부의 그 구축 사업이 시작된 이래 그 4년 연속으로 그 모범적인 케이스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이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산업 여건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단지가 지금 5개 사업단지가 있는데요. 여수는 석유화학단지고, 포항은 철강산업단지고, 그 다음에 시와 반월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단지들이 많이 있는 거고, 청주는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종도 보면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들이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또 기업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업단들도 아마 지금 1단계에서 이제 비슷한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굉장히 큰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생태산업단지 그 추진을 책임지시는 단장으로서 그 상당한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울산은 우리 보통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울산 하면은 공해도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울산은 좀 제가 봤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하게 되면 1차 환경 문제를 우리가 그 빈곤과 인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환경은 이제 공해 문제인데 울산은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벗어나면서 우리가 환경 문제에 이제 시달리는 그래서 공해 도시가 된 도시인데 저희들이 이 울산 시민들이 모두가 이제 이 공해 도시에서 친환경 도시로 가자는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태화강에서도 수영대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이제 생태산업단지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시민 모두가 이제 울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울산을 아름다운 도시, 내 고향처럼 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데 대한 어떤 공동의 비전이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각 시민들이 자기 역할, 공동으로 자기 역할에 맞는 그런 일들을 울산에서 하고 있다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시민들도 모두 자부심을 가진 그런 도시라 생각합니다. 최근 외국에 나가셔서도 울산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그 발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울산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 울산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놀랍니다. 다른 나라에는 저희처럼 3단계 15년 사업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잠시 연구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해왔고 아니면 개별 기업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적으로 지금 3단계 15년 계획을 해서 지금 1단계에서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확산 사업을 하고 3단계는 우리나라에 있는 740개 공단에 전체적으로 그런 개념을 확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성과로 이제 대표적으로 잡았던 1단계 사업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과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실제로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 한 30년 정도 나온 그런 성과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성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울산을 앞으로 그 생태산업단지의 어떤 모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 10월 달에 지금 10월 21일부터 23일 동안 이 울산에서 우리 그 국제 월드 그린 그로스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것은 생태산업단지를 위한 월드 그린 그로스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할 겁니다. 울산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생태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요. 생태도시를 일부는 전원도시, 그러니까 자족도시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울산같이 인구가 110만 되고 이런 도시들이 자족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인풋이 밖에서 자원하고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태도시라는 것은 에너지 에피션시하고 자원 에피션시가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도 있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가 우리가 진정한 생태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울산같이 이런 도시가 이제 다른 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산업도시 하면 산업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 생태도시 하면 특별하게 어떤 생태적으로 태양에너지가 많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좋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테마로 돼 있지 저희처럼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 점을 울산이 굉장히 앞으로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생태산업단지를 어떤 모델로 구축하고 싶으신지 그 바람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시민들이 2004년도에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에코폴리스 울산이라는 것이 자연과 소위 말해서 사람이 같이 어우러지고 환경과 경제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로서 역할을 하면서 진짜 이게 그 자연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가 되자는 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에다 담아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거고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화강을 살린 거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우리가 생태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든지 탄소줄이기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그 최근 녹색 성장이 그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맞물려 울산 생태산업단지가 녹색 성장의 그 가장 핵심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녹색 성장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작년 그 경축사에서 앞으로 60년 비전으로 한국의 60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자 했는데 저탄소 녹색 성장의 핵심은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그다음에 그 부가치를 높이자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약 107조 4천억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쓸 돈을. 그 중에서 약 51억이라는 돈이 이제 4대강 사업하고 그다음에 녹색 자전거 도로 만들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정상회의에 갔지만 가서 CO2를 얼마나 줄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그 생태산업단지 같은 사업은 적은 돈을 들이고도 실질적으로 에너지하고 자원을 이렇게 줄이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고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27만 톤이라는 그 CO2를 줄였거든요. 우리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그 3kW 태양광 발전으로 얘기했을 때 14만 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생 리퀴다 소나무로 얘기하면 한 8천만 그루가 CO2를 흡수하는 그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우리 울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740개 있는 그런 사업단지에 이렇게 확산을 시킨다 그러면 정부가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효율적으로 우리 녹색 성장을 이루는데 좋은 어떤 그 핵심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 일본의 한 작가가 그 에코폴리스 울산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메일을 그 교수님께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기타큐슈에서 사시는 분이고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기타큐슈는 이제 공해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도시라서 그분이 아마 가까이 있는 울산에 계속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70년대도 와 보시고 80년대 와 보시고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계속 와 보셨는데 우리가 지금 울산시가 생태도시라는 말을 이제 한 1990년 후반대부터 쓰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이 와서 느끼기로는 말은 생태도시인데 내용적으로는 아직까지 공해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2006년인가 와서 보고는 공단에 들어가는데도 보면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태화강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돼서 그렇게 잘 돼 있느냐. 근데 그때 저희가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냐고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공해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도시로서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이제는 광역시를 만들자. 그런 광역시 운동을 했고요. 그것도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세웠던 계획이 환경 중장기 계획입니다. 울산시에 제일 먼저 세운 계획이.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굉장히 많은 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한일 월드컵. 그것이 이제 친환경 월드컵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공해도시에서 개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민 모두들이 우리 이 성공적인 그 월드컵을 치르면서 도시의 브랜드를 좀 높이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제 같이 노력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깨끗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2004년도에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에코폴리스라는 것을 우리가 시민들 이름으로 만들어서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글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직업이 그 교수신데요. 관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그 단장직을 맡게 되신 동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초에는 이
정부에서 이 지금 생태산업단지 사업 구축을 계획을 할 때는 이것을 그냥 연구 사업 정도 수준으로 하면서 이제 끌고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4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우리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공단이라는 게 있죠. 그 산업단지 공단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크고 하겠다 해서 지경부에서 이제 그 업무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정기술개발센터라는 그 연구센터에서 이것을 이제 그 산업단지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산업단장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되면 글로 이제 비상임으로 글로 초빙해서 이제 그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단지 공단이라는 큰 그늘에 들어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겠다 해서 들어간 거죠. 그 환경 분야 교수이면서도 그 각종 환경단체 몸담고 계시고 또 특히 그 스스로를 쓰레기 박사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쓰레기라는 거는 저는 쓰레기라는 용어가 보게 되면 그 점유자가 법적으로는 점유자가 필요하지 않아서 버리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해서 그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쓰레기 박사기 때문에 그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구상에는 쓰레기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단지 그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적재적소에 안 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된 거지, 그것을 적재적소에 가면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자원들을 아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우리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하면서 즐거움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쓰레기는 자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잘 나누면 얼마든지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이 그 환경을 지키면서 그리고 산업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산업도시로서 계속하기 위해서는 녹색 성장을 해야 됩니다. 녹색 성장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을 혁신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관리 시스템이 혁신이 돼야 됩니다. 사회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만 하더라도 개발과 보존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노사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갈등, 이게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낭비 요소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우리 기술 혁신을 해서 이제 커버를 하고,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 혁신을 통해서 이제 효율을 좋게 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공동의 어떤 비전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듯이 책임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힘 잘하는 데까지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이 지역사회가 잘 쉐어링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바로 생태산업단지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기반으로
폐금속 자원 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 순환 클러스터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생산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도 살리는 이 같은 시도가 녹색 성장 시대를 맞아 국내 산업 현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rom this start. 잘 아시다시피 차세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차량용 2차전지 기술이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렇듯 2차전지 기술은 건강하고 회전한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2차전지에 대한 개발과 투자 없이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삼성 SDI는 최근 울주군에 위치한 삼성 SDI 울산 사업장에서 2차 전지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기공식을 가진 2차 전지 사업장은 삼성 SDI와 독일 보쉬의 합작사인 SB 리모티브가 6년 동안 약 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SB 리모티브는 우선 삼성 SDI 울산 사업장 내 2만 8천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리튬이온 전지 공장을 완공해 오는 2011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서 생산되는 2차 전지는 세계적 자동차 회사인 독일 BMW사의 전기 자동차용으로 단독 공급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이번 2차 전지 공장의 완공과 동시에 울산 사업장을 세계적인 그린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키울 방침입니다. 사용 전기 산업이 울산에 둥지를 들었다는 것, 그것도 세계적인 기업이 울산에 둥지를 들었다는 것, 참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삼성 SDI는 울산 사업장을 향후 소형 2차 전지, 대용량 스토리지, 연료 전지 사업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울산 사업장에 소재 부품 설비 업체 등 협력 업체를 적극 유치해 차세대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가 자동차용 전기 공장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